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오늘은 중1-1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초등 때는 그 기하편, 대수편이 확실히 구분되진 않았었는데 이제 중등에서부터는 1학기 때는 대수편, 수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2학기 때는 기하편이라고 해서 도형과 관련된 것과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1-1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처음에는 자연수의 성질에 해당하는 소인수분해와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다른 활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라 뭐 제곱수를 곱해서 제곱수를 만들거나 나누어서 제곱수를 만들고 그리고 초5 때 배웠던 약수와 배수를 구하는 부분에서 슈마 교재로 공부를 했다면 앞단원은 거의 어려운 부분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서 이제 지수라는 게 나오면서 거듭 제곱을 사용하는 부분만 조금 추가되었을 뿐 초등에서 했던 응용이나 심화 문제를 그대로 중등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단원에서는 정수와 유리수, 이제 유리수가 어떤 거라는 거를 이제 나누어서 정리하는 부분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칙 연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를 배우게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좀 새로운 부분이니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탄수학 K 과정이거든요. 중1 과정이. 그래서 K 1단계 정도는 풀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수 법칙에서 좀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거듭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연습을 필요로 한다면 기탄수학의 K 2단계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자와 식. 문자와 식은 거의 대부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방법이 많이 연습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연산 문제집이 많긴 하지만 과정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잘 없고 그냥 학년별로 묶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생각할 때 연산은 굳이 모든 단원이 다 필요로 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K 4단계는 모든 학생들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 K 1단계는 아이의 연산 수준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정에서 이제 진행을 하신다면 연산은 습관 잡기에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일 2장씩 혹은 3장씩 풀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교재 한 권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빠른 성취감 또 느낄 수 있고 연산이 빨라지면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잘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런 연산 문제집을 병행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K 5단계가 방정식의 계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들어가면서 1차 방정식 계산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병행하시면 되고 그냥 교과 과정에 있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K 5단계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려보시면 알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시간 안에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기탄 혹은 연산 수학을 병행을 하셔야 왜냐하면 중1 때는 시험이 없지만 중2 때부터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시험이라는 게 깊이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 정확성 뭐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점수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는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알고 모르고 뭐 이게 중요한 건데 중학교 때는 그것 못지않게 내가 알고 있고 한 것을 아웃풋으로 결과물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그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심화가 힘든 친구들은 그 부분에 맞는 그에 걸맞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방정식 활용은 식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단순 1차 방정식 계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활용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도 있어야 되고 그 독해력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원 수령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부분을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점차적으로 선원 수령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학년 영상에서는 말씀드렸는데
6학년 때 지금 중1 올라가기 전에 준비를 하신다면 문제 해결 길잡이 너무 어려운 단계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쉬운 단계 뭐 기본이나 원리편부터 연습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과정을 식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1차 방정식에서 어떨 때 더하기를 쓰고 어떨 때 빼기, 곱하기, 나누기, 괄호는 언제 써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말로 전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연습이나 이렇게 좀 유형에 익숙해져야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선행을 조금 못 나가더라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선행 혹은 예습에만 급급하지 말고 1차 방정식 활용 아마 잘 안 됐던 친구들 많은데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고 테스트를 안 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돼야 중2에 나오는 연립 방정식 활용해서 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부등식 활용해서 또 써야 되고 1차 함수 활용해서 또 써야 되고 하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얘를 꼭 잡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학기 때 마지막에 나오는 단원이 좌표평면과 그래프 내용이어서 좌표평면이 어떻게 사용되며 그래프는 순서쌍에 대해서 그리고 정비례 반비례 예전에는 6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비례 관계식 같은 경우에도 1차 방정식에서 그 활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었던 친구들은 좀 무난하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곱해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1 들어갔거나 혹은 중1을 맘쳤다면 1차 방정식 활용 그 다음에 그 식 세우는 부분에서 많은 연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6학년이 아니라 5학년 그 밑에 학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식 쓰는 연습 충분히 해야 나중 다음 공부에 도움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 귀찮다고 소홀히 하거나 번거롭다고 안 하거나 라고 하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1-1 내용 중에서 중2-1로 연결되는 부분이 1차 방정식 활용에서 이제 연립 방정식 중2 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정비례 반비례 했던 그 좌표 평면과 그래프 내용에서 이제 1차 함수를 배우게 되는 거죠. 중1-1에서 이 뒷부분의 내용이 좀 잘 되어 있다면 중2-1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그러니까 1-1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1-2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